강에 심각한 녹조가 발생하면 수질이 나빠지고 강 속의 물고기들이 폐사하곤 하는데요. 이렇듯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녹조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연세대 기계공학과 류원영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제 폭염이라든가 여름철에 녹조 문제 심각하다 이런 뉴스를 자주 전해드리곤 했었는데요. 이 녹조로 전기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기술인지 궁금한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저희 연구에서는 식물 세포의 광합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합성 전자를 직접 전기 에너지 형태로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식물 세포의 일종인 녹조류 세포를 이용해서 실험을 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이 녹조 세포의 내부로 아주 작은 크기의 전극을 삽입한 후에 세포 내부에서 발생한 광합성 전자를 삽입된 이 나노 전극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의 형태로 세포의 바깥으로 뽑아내는 기술입니다. 네, 그럼 이번 연구에 활용된 녹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예, 저희 실험에서는 가장 흔하고 연구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된 클라미도모나스라는 녹조 세포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녹조 세포는 광합성을 하고 주로 이제 민물에 살면서 단세포로 약 5에서 30 마이크로미터의 굉장히 작은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녹조류 발생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하고 생존력이나 번식력이 매우 강해서 본 연구에 적합한 세포입니다. 또한 최근 연구되고 있는 수소나 바이오 디젤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 자원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녹조류 세포입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서 사용 가치가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식물이나 녹조류들이 햇빛을 받으면 광합성을 한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이런 녹조류들이 어떤 작용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녹조류는 광합성을 하는 식물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광합성 과정에서는 태양광이 세포 내부로 들어와서 엽록체 내부에 있는 틸라코이드라는 막에 존재하는 광계라는 단백질 구조에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광계는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하여서 물을 산소하고 프로톤 그리고 전자로 분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발생된 전자를 광합성 전자라고 부르고 이 광합성 전자는 틸라코이드에 존재하는 다양한 단백질들을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세포의 생장에 사용되거나 아니면 탄수화물의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연구는 이 광합성 전자를 세포의 생장에 사용되거나 탄수화물로 사용되기 전에 세포 밖으로 이제 뽑아내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광합성 전자를 바로 추출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에너지 형태의 변환이 없이 전기 에너지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구체적인 이 연구의 그 원리, 어떤 내용으로 이제 진행이 됐는지 그 원리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데 기존에도 이 식물에서 전기를 얻는 기술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시도들도 많이 있었던 걸로 듣고 있는데요. 그동안 연구 활성화나 실용화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게는 나무 같은 식물 내부에 존재하는 이제 미세한 굉장히 작은 전이차를 이용하는 방식도 있고, 또 광합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수화물을 에탄올과 같은 알코올로 바꾼 다음에 다시 이를 또 이제 전기 에너지의 형태로 바꾸는 등의 연구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존의 방식들은 여러 단계 에너지 변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 변환의 그 총체적인 효율이 굉장히 낮은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같은 양의 태양광 에너지가 주어졌을 때 이를 최종적으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효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이 2010년에 본 연구의 초기 단계 연구로 나노 전극을 이용해서 굉장히 높은 효율로 광합성 전자를 추출하는 데 처음으로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험하는 그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았고 광합성 전자를 추출하는 지속 시간도 굉장히 짧은 단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과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있었지만 실용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었습니다. 네, 기존 연구에서는 아무래도 좀 효율이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연구에서 녹조류에 주목하신 이유가 효율 문제 때문에 그러신 건지, 특별히 녹조류를 이번 연구에 활용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이번에 저희가 사용한 기술은 광합성을 하는 모든 식물 세포에 적용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현재 시금치와 같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 식물도 사용해서 전기 추출할 수 있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녹조류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일단 매우 구하기가 쉽고 또 그동안 유전자 조작까지 가능할 정도로 과학적인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광합성 전자 추출에 따른 식물 세포에 어떤 그 부정적 영향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할 때 이런 식물학적 분석을 굉장히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녹조 현상과 같이 또 환경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대비해서 이번 연구는 저희 그 광합성 전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수백 나노미터 크기의 나노 전극을 기판의 형태로 제작해서 실험의 성공률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그리고 전자를 추출하는 시간도 예전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밖에 가능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최대한 5시간 정도까지 늘려서 향후에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 형태로까지 개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효율성을 훨씬 더 높였다. 또 광합성 전자를 바로 추출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 그리고 단계를 줄여서 그 효율을 더 높였다. 그리고 뭐 추출하는 시간도 줄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런 방식으로 전기를 생성을 해내는 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수치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뭐 형광등을 1시간 켜는데 뭐 어느 정도 든다 이런 식으로요. 아직까지는 그 세포의 개수를 굉장히 늘려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금 갖고 있는 기술 단계로는 아마도 굉장히 작은 디바이스를 그 구동할 때까지는 아마 몇 년 더 연구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하게 되면은 아마도 굉장히 스케일업을 한 다음에 실용화할 수 있는 기술까지 도달할 것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연구 굉장히 성과가 훌륭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이번 연구를 연구하시면서 좀 새벽에 연구를 하면서 어려움이 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희가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 한 개씩에서 나오는 굉장히 작은 양의 전류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의 기계적인 아니면 좀 정기적인 노이즈에 굉장히 민감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연구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일요일 새벽과 같은 시간대에 실험을 진행을 해서 실제 이제 실험을 담당한 대학원생들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실험이 잘 안 돼서 좌절도 꽤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많은 실패한 다음에 저희 좋은 결과가 나왔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네. 저희 이번 연구의 가장 큰 의의가 그 식물 세포에서 전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실용화 가능성을 보여준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 기초 연구에서 실용화 기술로 가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점이 반복 실험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인데 특히 이렇게 그 소형화된 디바이스 형태로 제작까지 할 수 있어 갖고 아마 향후에 새로운 개념의 바이오 태양광 전제 기술까지 개발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에 도달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또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이번 연구의 의의가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좀 어떤 산업 분야의 활용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저희 그 생각에는 지금 지구 온난화 같은 이슈로 신재생 에너지 생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이번 기술은 크게 보면은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 중에 하나인 태양광 발전하고 굉장히 유사한 개념입니다. 물론 바이오 소재인 조류 세포 아니면 또 다른 식물 세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 태양광 발전의 새로운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합니다. 그리고 아마 시작은 저희가 좀 더 기술을 개발해서 실용화를 하게 되면 녹조류 발전소의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좀 더 이제 공학적인 개발을 하게 되면 녹조류 발전이 가능한 주택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모바일 디바이스까지 적용할 수 있는 바이오 태양전제 형태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이번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녹조류에서 전기를 추출을 해낸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광합성 전자를 바로 추출을 하는데 이게 식물이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빼오는 거기 때문에 성장에 이제 성장하는 에너지를 빼온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럼 이 기술을 이용하면 혹시 녹조 문제도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녹조 문제까지도 해결이 가능할까요? 저희가 뭐 녹조 그 현상을 발생을 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개념의 기술을 하는 건 아니지만 녹조를 이제 어떤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녹조를 그 수거를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충분히 어떤 이런 전기 에너지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상품화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소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녹조 발생하는 걸 방지하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그 자원으로 활용을 해갖고 오히려 또 다른 뭐 마켓이나 시장을 저희가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한여름 골칫거리 녹조를 활용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신기했는데요. 앞으로는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류원형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